안녕하세요. 강남 본원 이 부분은 뭘 넣죠? 안녕하세요. 하이케아니원 강남 본원 최규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아의 성조숙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적인 사춘기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적인 사춘기 발달은 만 10살, 140cm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몸무게는 31kg 무렵에 사춘기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보다 2년 이상 사춘기가 빨라져서 만 8세 이전에 사춘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말하고요. 2년까지 빠르지 않더라도 1년 정도 빠른 경우는 조기 사춘기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증상들로 포착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체취가 심해집니다. 머리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아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가슴 멍울입니다. 가슴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변화들을 아이들이 말한다면 내원을 하여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순서는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가슴이 발달하고 음모나 앵모 같은 채모가 나오고 분비물이 있거나 급성장이 있고 성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경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만 8세 이전에 나타나면 성조숙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빨라지고 있다고 어머님들이 오셔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조숙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조숙증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인데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에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시작합니다. 조기 골단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골단 융합이 발생을 하면 키가 빨리 자라고 대신에 빨리 끝나서 최종 성인 키가 7에서 10cm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 8세인데 만약에 가슴 멍울이 잡혔다. 이 당시에 키가 친구들에 비해서 10cm 이상 커 있는 상태라면 손실 키를 감안하고서도 평균 키까지 갈 수는 있는데요. 다만 친구들이랑 비슷한 키거나 또래보다 작은 상태인데 가슴 멍울이 나왔다면 평균 키보다 한참 작아지는 키가 예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사춘기로 인해서 또래 친구들과 발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면의 발달에 비해서 정신적인 성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성 경험이 빠르고 약물 접촉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을 인식을 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폐경의 위험률이 올라가고 유방암이나 자궁암과 같은 여성암의 발병률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시작을 하면 키가 안 큰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초경 시작 전에 가슴 멍울이 잡히면 바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한데요. 사춘기에 진입을 하면 아이들이 잘 크는 시기가 와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성장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그 부분 속도를 조절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클 수 있도록 보통 1년 반 정도 아이들이 급성장기가 1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을 좀 오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성조숙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가족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 4배 이상 성조숙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사춘기가 빨랐던 분이 있으시다면 내원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은 외부의 물질이 체내로 들어와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화학 물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학 물질은 보통 농약에 들어가 있는 DDT나 DDE 같은 성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유기농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가는 프탈레이트, BPA 등도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성분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컵라면 용기, 비닐랩, 영수증, 그리고 장난감, 색소, 코팅 프라이팬, 종이컵, 통조림, 향초 이런 것들도 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 중에 두 번째 물질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자연에서 합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기도 쉽고 또 슈퍼푸드로 유명한 음식들이 이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의 함량이 높은 콩이 있습니다. 콩으로 만들어진 두유, 두부 이런 음식들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외에도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의 과일, 마늘, 양파와 같은 향신 채소, 그리고 고구마, 양배추, 햄프시드, 견과류 이런 것들에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성호르몬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리고 어두워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밤 동안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혹은 계속적인 핸드폰을 보는 것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멜라토닌이 합성되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